찰리와 거대한 유리 엘리베이터. 5. 화성에서 온 사람들. 우주로 호텔 안에서는 떠다닐 필요가 없었다. 중력을 인공적으로 만들어내는 기계 덕분이었다. 도킹에 성공한 일행은 유리 엘리베이터에서 호텔 로비로 막바로 걸어 나올 수 있었다. 조지 할아버지와 조지아나 할머니 그리고 조세핀 할머니는 지난 20년 동안 땅을 딛고 걸어다녀 본 적이 없었고 또 이제 와서 그 습관을 버릴 생각도 없었다. 더 이상 공중을 둥둥 떠다닐 수가 없게 되자 새 노인은 도로 침대로 파고들어가 누워서는 자기들의 침대째 우주호텔로 옮겨야 한다고 고집을 피웠다. 찰리는 거대한 호텔 로비를 둘러보았다. 바닥에는 폭신폭신한 초록색 양탄자가 깔려 있었다. 천장에는 은은한 빛을 내는 엄청나게 큰 샹들리에가 20개도 넘게 달려 있었고 벽마다 값비싼 그림들이 줄줄이 걸려 있었다. 로비에는 편안해 보이는 큼지막 1인용 의자가 군데군데 놓여 있었다. 또 한켠에 5대의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었다. 찰리 일행은 소리 없이 호화스러운 호텔 내부를 둘러보았다. 아무도 감히 입을 떼려고 하지 않았다. 윙카 씨가 벌써 일행에게 자신들이 말하는 한마디 한마디가 휴스턴 지상 관제탑으로 도청될 거라고 일러두었기 때문이다. 지하에서 희미하지만 윙윙 거리는 소리가 들려오고 있었다. 그 때문인지 조용한 로비에는 괴기스럽고 으스스한 기운마저 감돌았다. 찰리는 조할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다. 찰리는 어쩐지 내키지 않았다. 미국의 영토이며 인류가 만들어낸 가장 위대한 기계 안에 무단으로 침입해 들어와 있는 셈이니까. 만약 발각되어 잡히면 결국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어떻게 되는 거지? 종신형을 받는 것은 아닐까? 아니야, 더 끔찍한 형벌을 받게 될지도 몰라. 윙카 씨는 작은 메모지에 무엇인가를 끼적거리더니 종이를 위로 치켜들었다. 종이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배고픈 사람? 침대에 누운 새 노인은 팔을 휘휘 휘두르고 고개를 끄덕끄덕 입을 뻐끔뻐끔해가며 찬성했다. 윙카 씨는 종이를 뒤집어 다시 보여주었다. 종이 뒷면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호텔 주방에 가면 최고급 요리들이 잔뜩 있을 겁니다. 바닷가재, 스테이크, 아이스크림 같은 거 말입니다. 신나게 잔치를 벌입시다. 그때 느닷없이 로비 어딘가에 숨겨져 있던 확성기에서 엄청나게 큰 목소리가 쩌렁쩌렁 울려 퍼졌다. 여기 주목하라! 모두들 화들짝 놀라 움찔했다. 윙카 씨도 예외는 아니었다. 여기 주목하라. 8명의 외계 비행사들이여. 여기는 미국 텍사스 휴스턴에 있는 지상 관제탑이다. 너희는 지금 미국 영토에 무단으로 침입해 들어왔다. 즉시 너희들의 정체를 밝혀라. 즉각 응답하라. 윙카 씨는 손가락을 입술로 가져가면서 속닥였다. 쉿! 몇 초 동안 무시무시한 침묵이 흘렀다. 계속해서 조용히 하라는 손짓을 하는 윙카 씨를 빼놓고 아무도 머리카락 하나 움직이지 않았다. 너희들의 정체가 무엇이냐? 휴스턴에서 계속 소리가 들려왔다. 그 소리는 전 세계 사람들에게도 들렸다. 반복한다. 너희들의 정체가 무엇이냐? 다급해진 목소리는 화가 나 있는 듯했다. 지구의 5억여 사람들도 우주호텔에 침입한 외계인들의 응답을 기다렸다. 텔레비전에는 이 정체불명의 외계인들이 보이지 않았다. 우주호텔 안에는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소리만 들을 수 있었다. 텔레비전에서는 지구 궤도를 돌고 있는 거대한 우주호텔만 보였다. 그것은 물론 우주호텔 뒤편에서 셔워스와 생크스 그리고 쇼울러가 찍어보내는 영상이었다.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응답을 기다렸다. 30초가 지났다. 하지만 어떤 응답도 없었다. 응답하라! 소리는 점점 커지더니 마침내 고망이 터져나갈 만큼 끔찍하고 무시무시한 고함 소리로 변했다. 응답하라! 응답해! 응답하라니까! 조지아나 할머니는 침대포 밑으로 쏙 기어 들어갔다. 조세핀 할머니는 귓구멍에 손가락을 쑤셔박았다. 조지 할아버지는 머리를 베개에 파묻었다. 새파랗게 질린 버켓시 부분은 다시 한번 꼭 끌어안았다. 할아버지 손을 꼭 쥐고 있던 찰리는 윙카 씨를 쳐다보며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 사태를 수습해보라고 애처로운 눈길을 보냈다. 윙카 씨는 눈 하나 깜빡 않고 태연하게 서 있었다. 표정은 침착했지만 그 순간 누구라도 윙카 씨를 봤다면 그의 비상하고 기발한 머리가 발전기처럼 힘차게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쉽게 알아차렸을 것이다. 다시 우리와 같은 소리가 울려 퍼졌다. 마지막 기회다. 다시 한번 묻겠다. 너희 정체가 뭔가? 즉시 응답하라. 응답하지 않으면 위험한 적으로 간주하고 비상수단인 순간 결빙 장치를 작동시킬 것이다.
그러면 우주호텔 안 실내 기온이 섭씨 영하 100도로 떨어지고 너희는 모두 그 즉시 꽁꽁 얼어버릴 것이다. 15초 주겠다. 15초 후 너희는 모두 얼어버릴 것이다. 하나, 둘, 셋. 찰리가 발을 동동 굴렀다. 할아버지 어서요. 빨리 어떻게 좀 해보세요. 7, 8, 9. 윙카 씨는 조금도 움직이지 않았다. 그리고 여전히 침착하게 똑바로 정면을 바라보았다. 찰리와 조할아버지는 공포에 떨며 윙카 씨를 쳐다보았다. 그런데 그 순간 뜻밖에도 윙카 씨의 눈가에 반짝 웃음이 스쳤다. 윙카 씨는 생기를 되찾은 것 같았다. 윙카 씨는 발꿈치를 들고 제자리에서 빙그리를 돌더니 로비 한가운데로 몇 발자국 껑충껑충 뛰어갔다. 그러더니 느닷없이 정신 나간 사람처럼 생전 들어보지도 못한 소리를 내질렀다. 휘임보 휘즈! 마이크에서 소리가 뚝 그쳤다. 침묵이 흘렀다. 온 세상이 쥐죽은 듯 조용해졌다. 찰리는 윙카 씨를 뚫어져라 쳐다보았다. 윙카 씨는 또다시 뭐라고 소리칠 참이었다. 윙카 씨는 숨을 깊숙이 들어마시고는 소리를 질렀다. 벙구버니! 있는 힘을 다해 악을 쓰느라 온몸의 무게가 발 앞구치에만 실리며 자칫 앞으로 꼬꾸라지기 직전이었다. 벙구버니! 다프더니! 유비 루니! 또 침묵이 흘렀다. 윙카 씨가 기관총에서 따르르 총알 퍼붓듯 빠르고 날카로운 소리로 마구 내뱉었다. 쭝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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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쭝쿠. 우주호텔 로비에도 중우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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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아리가 연거푸 울려 퍼졌다. 온 세상 사람들의 귀에도 메아리쳐 울렸다. 윙카 씨는 돌아서서 소리가 나오는 로비 한 구석을 정면으로 바라다보고 섰다. 그리고 마치 청중과 더 가깝고 친밀한 대화를 원하는 사람처럼 숨겨진 확성기가 있는 곳으로 몇 발자국 더 다가섰다. 그리고는 조용한 목소리로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음절 하나하나에는 쇳소리가 들어가 있었다. 키라스쿠 말리부쿠 우린 똑똑 너흰 맹꽁 알리펜다 카카멘다 숨이 꼴딱 겁나지 휘키카 칸데리카 우린 막강막강 너흰 비실비실 포포코타 도르모카 덤벼봤자 너흰 다쳐 카티카티 다리냐 버리냐 환상의 금성 화성. 윙카 씨는 극적 효과를 노리는 듯 잠시 말을 멈추었다. 그러더니 다시 한번 크게 숨을 몰아쉬고는 포악하고 사나운 소리를 걷잡을 수 없이 뱉어냈다. 키틴비비 중쿠, 휘몰리즈 중쿠, 구구미자 중쿠, 회미카카 중쿠, 아나폴라라 중쿠, 중쿠, 중쿠. 윙카 씨가 질러대는 소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끼친 충격은 가히 고압전기에 감전당한 것만 했다. 무시무시한 목소리가 거침없이 쏟아내고 있는 낯설고 알 수 없는 단어들은 텔레비전 앞에 모인 전세계 5억여 사람들을 벌벌 떨게 만들었다. 휴스턴 지상 관제탑과 워싱턴의 백악관, 그리고 북미 대륙에서 중국이며 페루에 이르기까지 각각 왕실과 대도시 빌딩, 그리고 산속 오두막에 사는 모든 사람들까지 말이다. 사람들은 두려우면서도 궁금해하기 시작했다. 도대체 놈들의 정체가 뭘까? 이게 도대체 다 뭐라는 소리지? 어디서 온 놈들일까? 백악관 대통령 서재에서는 부통령 팁스 양과 장관들, 그리고 육군, 해군, 공군의 참모총장들, 아프가니스탄 출신의 칼 삼키는 용사, 그리고 재무보좌관과 톱시퍼스 부인이라는 이름의 고양이가 긴장으로 몸이 뻣뻣하게 굳어진 채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잔뜩 겁을 집어먹고서 대통령은 머릿속이 썰렁할 정도로 아무 생각이 없었다. 대통령은 유모에게 도움을 청했다. 유모, 이젠 우린 어떻게 하지? 따뜻한 우유 한 잔을 가져다 드리지요. 싫어, 제발 억지로 먹게 하지 마. 팁스 양이 지시를 내렸다. 수석 통역관을 부르도록 해요. 대통령은 시키는 대로 했다. 수석 통역관을 불러. 어디 있나? 수석 통역관이 대답했다. 여기 있습니다, 카카. 도대체 저 우주호텔에서 흘러나오는 소리가 어느 나라 말인가? 에스키모어인가? 에스키모어는 아닙니다, 카카. 아하, 그렇다면 타갈로그어야? 타갈로그어도 아니고 우고르어도 아닙니다, 카카. 그렇다면 툴루어인가? 아니면 퉁구스어? 그것도 아니면 투피어인가? 툴루어도 아닙니다, 카카. 퉁구스어도 투피어도 아닌 게 분명합니다. 그러자 팁스 양이 버럭 소리를 질렀다. 이것도 아니다, 저것도 아니라다고 하면 대답하지 말고 어느 나라 말인지 꼭 집어 말씀드려요. 수석 통역관은 벌벌 떨면서 대답했다.
알겠습니다, 여사. 아니, 부통령 카카 여사님, 카카, 제 말을 믿어주십시오.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언어라서요. 난 자네라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언어를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건 그렇습니다, 카카. 거짓말하지 말게, 수석통역관. 아니, 이 말도 모르면서 어떻게 이 세상 모든 언어를 안다고 말할 수 있는가? 카카, 이건 지구에서 쓰는 언어가 아닌 것 같습니다. 가만히 듣고 있던 팁스 양이 빽 하고 소리를 질렀다. 그럼 말도 안 되는 소리는 집어치워요, 수석통역관. 나도 몇 마디는 알아듣겠던데. 부통령 여사, 아마 우리나라 말 중에서 쉬운 단어 몇 가지는 배운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몇 마디를 제외하면 지구상에서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언어입니다. 대통령은 큰 소리로 호통을 쳤다. 이런 세상에, 그럼 자네 얘기는 그들이 어느 외계에서 왔다는 말인가? 예를 들어 다른 혹성. 바로 그렇습니다, 카카. 대통령은 다그쳐 물었다. 그곳은 대체 어디란 말인가? 수석 통역관은 난감했다. 그걸 누가 알겠습니까? 하지만 눈치채지 못하셨습니까, 카카? 금성이니 화성이니 하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습니까? 대통령이 말했다. 물론 눈치는 채고 있었네. 하지만 그 단어가 무슨 상관이란 말인가? 아하, 자네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짐작이 가네. 이런 맙소사, 화성에서 온 외계인이야. 수석통역관은 덧붙였다. 금성일 수도 있습니다. 대통령이 말했다. 그렇다면 이건 쉬운 문제가 아니네. 수석통역관도 같은 생각이었다. 대통령이 물었다. 이제 어떻게 하면 좋겠나, 장군들? 육군 참모총장이 대답했다. 폭파시켜버려야 합니다. 대통령은 언짢아 했다. 자네는 뭐든지 폭파시키는 걸 좋아하는군. 좀 다른 생각은 할 수 없나? 참모총장은 대답했다. 저는 폭파하기를 좋아합니다. 소리가 근사하지 않습니까? 쾅쾅 펑펑. 팁스 양이 핀잔을 주었다. 그런 바보 같은 짓을 왜 해? 저들은 폭파시켜버리면 화성이 우리한테 전쟁을 선포할지도 모르는데 금성도 마찬가지일 거고. 대통령도 같은 생각이었다. 100번 옳은 소리야 유모. 우린 아마 칠면조처럼 바싹 구워지고 말걸. 한 사람도 남김없이 말이야. 삶은 감자처럼 으스러지겠지. 육군 참모총장은 단호했다. 제가 쳐부숴버리겠습니다. 팁스 양은 또다시 야단을 쳤다. 입 닥치게, 자넨 당장 해고야. 다른 장관들은 환호성을 질렀다. 만세, 잘하셨습니다, 부통령 카카 여사님. 팁스 양이 계속 말했다. 어쨌거나 저들의 비위를 거스르지 않게 아주 공손한 태도로 대접해야 할 겁니다. 그렇잖아요. 지금도 소리 질러댄 외계인은 기분이 무척 언짢은 모양이니까요. 우리가 원하는 게 화성인들의 침략은 절대로 아니잖아요. 대통령, 저들에게 한번 말을 붙여보세요. 휴스턴에 연락해서 우주호텔과 무선으로 직접 교신을 하고 싶다고 하세요. 어서요. 6. 백악관의 초대. 우주호텔 로비에 설치된 확성기에서 소리가 들려왔다. 미국 대통령께서 이제 여러분에게 직접 한 말씀을 하시겠습니다. 조지아나 할머니는 침대포 밑에서 조심스럽게 고개를 빠끔 내밀었다. 조세핀 할머니는 귀를 틀어막았던 손가락을 뺐다. 베개에 머리를 파묻고 있던 조지 할아버지도 고개를 들었다. 찰리는 들릴 듯 말 듯한 소리로 물었다. 그분이 정말 우리에게 직접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윙카 씨가 말했다. 쉿, 조용히 하고 들어보자꾸나. 익히 들어서 친숙한 대통령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친애하는 동지 여러분, 친애하고 또 친애하는 우리의 우방이요. 우주호텔 USA에 온 것을 환영합니다. 화성과 금성에서 온 용감한 우주 비행사들에게 따뜻한 환영의 인사를 전합니다. 찰리는 모기 소리로 말했다. 화성과 금성이라고요? 아니 그럼 저분은 우리가 정말... 윙카 씨는 쉿하고 찰리의 입을 막고는 터져나오는 웃음을 속으로 삭히느라고 배를 움켜쥐고 몸을 구부렸다. 온몸이 들썩거려 못 참겠는지 윙카 씨는 왼발 오른발을 바꿔가며 깡충깡충 뛰어다녔다. 다시 대통령의 목소리가 들렸다. 참으로 멀리까지 긴 여행을 하셨소. 그러니 이왕 온 김에 조금 더 내려와 보잘것없는 우리 지구를 방문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저는 8분 모두를 저희 귀빈으로서 제가 살고 있는 백악관에 초대하는 바입니다. 여러분은 그 멋진 유리 우주선을 백악관 뒤편 잔디밭에 착륙시켜 놓을 수 있을 겁니다. 저희는 빨간 양탄자를 깔아놓고 준비하고 있겠습니다. 부디 제 말을 이해하실 수 있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여러분의 응답을 간절히 기다리겠습니다. 딸깍 소리와 함께 대통령의 목소리가 끊어졌다. 조 할아버지가 속삭였다. 야, 얼마나 신나냐. 백악관이라니 찰리. 우리를 백악관의 귀분으로 초대한다는구나.
찰리는 조할아버지의 손을 잡고 함께 호텔 로비를 빙글빙글 돌면서 춤을 추기 시작했다. 터져나오는 웃음을 간신히 참아내느라고 어깨를 들썩들썩하던 윙카씨는 침대 위에 걸터 앉아 도청장치의 이야기가 새지 않도록 일행에게 가까이 모이라고 손짓을 했다. 윙카씨가 속삭였다. 아주 잔뜩 겁을 집어먹은 모양입니다. 이젠 더 이상 우리를 귀찮게 굴지 못할 겁니다. 아까 내가 말했던 것처럼 우선 신나게 잔치나 벌입시다. 호텔은 그 다음에 둘러보고요. 조세핀 할머니가 생쥐만한 목소리로 물었다. 백악관으로 가는 게 아니고 난 백악관에 가서 대통령하고 며칠 같이 보내고 싶은데. 윙카씨가 할머니에게 핀잔을 주었다. 아니 할머님 제정신이십니까? 어딜 봐서 할머님이 화성에서 온 외계인 같습니까? 차라리 침대벌레라고 하면 어울릴 겁니다. 할머니를 보자마자 우리가 속였다는 게 한눈에 드러날 텐데요. 그러면 처음 뵙겠습니다 하고 인사도 하기 전에 체포되고 말 겁니다. 윙카씨의 말이 옳았다. 대통령의 초대를 받아들일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찰리가 속삭였다. 하지만 뭐라고 응답은 해야 하지 않겠어요? 대통령이 지금 대답을 기다리고 있을 텐데. 버켓씨가 말했다. 핑계를 대야지. 버켓 부인이 말했다. 딴 약속이 있다고 해요. 윙카씨가 말했다. 예, 부인 말씀이 맞습니다. 초대를 그대로 무시해버리는 건 예의가 아니겠지요? 윙카씨는 침대에서 일어나 한동안 꼼짝하지 않았다. 뭔가 다시 생각을 정리하는 듯했다. 찰리는 다시 희미하지만 반짝이는 웃음이 윙카씨의 눈가에 스치는 것을 보았다. 윙카씨는 드디어 입술을 뗐다. 윙카씨의 목소리는 마치 거인의 목소리처럼 매우 크고 느리며 다분히 적에게 경고하는 듯한 굵고 낮은 목소리였다. 끈적끈적 질척질척 구렁텅이에 흐물흐물 으슬으슬 늪지대에 오싹오싹 섬뜩한 마법의 시간이여. 휙 물렁괴물이 집으로 몰려온다. 꾸물꾸물 소리가 가물가물 들린다. 슉슉 휙휙 꾸물꾸물 끈적끈적 미끄덩미끄덩 몸뚱이가 휙 땅거미를 따라 날아다닌다. 도망쳐라. 오 피해 숨어라. 진창 구렁텅이 늪지대를 지나 뛰고 달리고 질주해 도망쳐라. 물렁 괴물들이 떼지어 몰려온다. 384km 아래 지구, 자기 서재에 있던 대통령은 백악관 건물색만큼이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아니 세상에 맙소사, 우리를 습격해올 모양이야. 해고된 육군 참모총장이 말했다. 오 제발 폭파시키게 허락해 주십시오. 팁스 양이 야단을 쳤다. 조용히 해. 저 구석에 가서 서 있지 못해? 한편 우주호텔 로비에서는 새롭게 읊어댈 구절을 생각해낸 윙카씨가 다시 입을 열려는 순간 귀가 찢어질 듯한 날카로운 비명 소리가 들려왔다. 윙카씨는 그 자리에 얼어붙어 버렸다. 비명을 지른 사람은 조세핀 할머니였다. 할머니는 덜덜 떨리는 손가락으로 로비 한켠에 있던 엘리베이터를 가리켰다. 그러곤 또다시 비명을 질렀다. 일행은 모두 엘리베이터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왼쪽 끝에 있는 엘리베이터 문이 서서히 열리고 있었다. 일행은 엘리베이터 안에 무언가가 들어있는 걸 보았다. 두툼한 몸체는 갈색이었는데 그렇다고 딱 갈색이라고 하기는 뭐하고 초록색이 섞인 듯한 갈색이었는데 미끌미끌거리는 피부에 커다란 눈을 가진 물체가 엘리베이터 안에서 꿈틀거리고 있었던 것이다.